가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가 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페이퍼가 수능 난이도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특히 4번과 5번은 수능에서 조금 쉬운 문제로 3점짜리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한 문제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한 학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 하면 1번, 2번 정도로 조금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D페이지 정도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지금 한 문제 맞춘 것도 대단하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화학 반응식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이 뭐냐? 얘를 일단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반응물. 그래서 반응물이 만나서 C를 만들었다. 그래서 얘를 생성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있어. 이걸 뭐라고 할까?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금 차차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를 들면 N2 플러스 H2 NH3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N이 있잖아.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 N의 개수와 반응 후 N의 개수가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된다. H도 당연히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왜 반응 전과 반응 후 H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냐? 이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얘네들끼리의 결합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N과 N끼리의 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H와 H끼리의 결합이 있다. 이 결합이 다 끊어져서 재조합해서 NH3를 만드는 게 화학 결합이에요. 오케이? 결합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 거지 N이라는 원소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반응 전에 N의 개수와 반응 후에 N의 개수가 같고 반응 전에 H 개수와 반응 후 H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된다. 그렇게 그렇도록 이게 만족하도록 앞에 숫자를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거를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맞추기라고 해요. 그러면 개수를 한번 맞춰볼까요? 중학교 때 하셨긴 했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개수 얼마일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2다. 그래서 개수 맞추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까먹었다. 개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먼저 가볼게요. 첫 번째, 제일 복잡한 친구를 개수를 1로 고정을 시킵니다. 제일 복잡한 친구를 복잡한 원소를 1로 고정. 뭐 예를 들면 C2H6를 연소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 누가 1로 고정시키는 게 참 이쁠까? 그렇지. C2H6를 1로 고정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 전, 반응 후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그렇죠. 는 같도록 만족시켜준다. 그러면 반응 전에 C의 개수가 결정이 났지. 몇 개로? 2개. 그 다음에 H는 6개로 고정시켜줬다. 그러면 반응 후에도 C도 2개고 H도 6개가 된다. 그러면 C 몇 개? CO2 앞에 개수 얼마? 2. 그 다음에 여기 개수는 3. 그러면 O의 개수도 결정이 나죠. 얼마로? 7. 그럼 여기도 O의 개수 얼마? 7. 그럼 이 앞에 숫자 얼마일까? 2분의 7이겠죠. 그리고 있잖아요. 개수는 반드시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곱하기 몇?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개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전체에다가 정수를 곱해준 전체에다가 정수를 곱한다. 정수를 곱한다. 쉽죠? 그래서 얘가 개수가 어떻게 된다? 2, 7, 4, 6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는 매우 한반항식에서는 항상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오고 항상 킬러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이 파트는 엄청 쉬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개수 맞추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 나올 건데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뒤에 어려운 파트 다 잘하다가 갑자기 이걸 하다가 까먹어버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놓치지 말자. 그 밑에 한번 개수 맞추기 연습 있죠? 자주 나오는 식을 조금 외워놓읍시다. CXHY 플러스 O2 CO2 H2 이거 있잖아요. 무슨 식이라고 할까? 연소식. 오 맞아요. 연소라고 해요. 연소라는 거는 어떠한 물질을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뱉는 물로 쪼개는 반응을 연소라고 한다. 그럼 앞에 개수 좀 맞춰볼까요? 그 다음에 철의 산화 반응. 철의 산화.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철의 재련. 한번 앞에 개수 맞춰봅시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면 뭐냐? GX, HY, OZ 이것도 개수를 하나 맞춰봅시다. 변수. 그래서 이 세 개에서 항상 번갈아 나오거나 할 겁니다. 아, 지금 맞추라고요? 네. 이렇게 다 보이고. 근데 X, Y인데 맞출 수가 있어요? 왜 앞에 개수를 x, y로 나타내라는 소리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 전에 여기 x에 2가 나오고 y에 6이 나왔었잖아. 근데 여기 반대로 뭐 C4H8 뭐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때 빠르게 6 개수 앞에 몇 x였고 몇 x였고 몇 x인지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이걸 구하면 그게 다 빠르게 대입하고 빠르게 풀어내자라는 게 내 목표. 이해완?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탄화수소라고 한단 말이야. CXH 뭐라고 나타낸 게 탄화수소인데 연소는 탄화수소 연소식이 항상 많이 나와. 얘 아니면 얘로 나와. 꼬라지가. 근데 이 숫자는 항상 다양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애들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자.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들어가서 대입해서 푸는 게 익숙한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서 그냥 맞추겠다 이게 편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맞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암기가 필수다 라고는 안 해요. 저도 이거를 직접 적용해서 푸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맞는 사람은 외워서 풀시고 아니면 그냥 거기 가서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요 앞에 개수 얼마입니다. 얘를 1로 고정을 시켰겠죠. 그러면 요 앞에 개수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2y로 고정이 됐을 거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 O 같은 경우는 개수가 x 플러스 4분의 y이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로 고정을 시킨다면 여기가 2분의 y, 여기가 x.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개수는 2분의 y여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1로 고정시키면 여기가 x, 여기는 2분의 y.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4분의 y에다가 2분의 z를 빼줘야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기는 다 했다. 그러면 계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이 있습니다. N2, 3H2, NH3 이러한 식이 있어요. 그럼 반응 전에 여러분들의 화학 반응식 기본 실력을 조금 알기 위해서 중학교 내용 질문 좀 해볼게요. 얘가 5개 있고요. 얘가 6개 있대요. 그러면 NH3 반응 후 NH3는 몇 개 남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고 이게 중학교 때 나오고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한번 나왔을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NH3가 몇 개 남아요? NH3가 몇 개 나오냐? 이거 몰라도 돼요. 적어보세요.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완전 화학 이때 동안 화학 수업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수는 뭐냐면 반응하는 개수의 비다. 와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됐다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반응하는 개수의 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한 개 반응하면 얘가 몇 개 없어지고 3개 없어지고 얘는 2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대 3대 2 비율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이 개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거는 이 숫자는 레시피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란 있어. 계란 계란 우리 빵을 만들려면 우유가 필요하잖아요. 우유 그다음에 빵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내가 계란 한 개랑 우유 3개를 섞으면 빵이 몇 개 만들어진대? 2개 만들어진대랑 똑같은 의미야. 이거 레시피야. 근데 내가 이거 요리하기 전에 계란이 5개가 있었고 우유가 6개가 있었어. 너 최대로 빵 몇 개 만들 수 있어? 몇 개? 4개 만들 수 있는 거 보여요? 보이죠? 이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빵이 우유 누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누가 먼저 나가리가 돼? 계란이야 우유야? 우유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계란은 몇 개 없어지고? 2개가 없어지고 빵 몇 개 만들어지고? 4개 만들어지고 그래서 0, 3, 4개 반응 후 냉장고 상태는 계란 3개와 빵 4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얘랑 얘가 있잖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요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2개가 없어지고 얘가 6개 없어지고 4개가 생긴다. 그래서 4개 생기고요. 0개 남고 3개 생긴다. 항상 이 화학 반응식은 3줄로 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항상 뭐다? 개수 B다. 요 가운데가 반응하는 양이잖아. 얼만큼 없어지고 얼만큼 생기냐라는 게 반응하는 양이죠. 맞죠? 그 다음에 2대 항상 개수 B가 얼마? 2대 3대 2 개수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거다. 근데 우리 개수를 대신 대변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기억나시나요? 한 2주 동안 우리 같이 했는데. 그렇죠. 부피죠.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서는 반응 개수 B잖아. 그러면 반응 부피 B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응 부피 B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할까? 다 기체입니다. 얘가 50리터 있어. 그리고 얘가 20리터 있었대요. 생성되는 물의 부피는 얼마? 20m? 개수 맞춰야 되겠죠. 아, 맞죠? 개수가 틀렸죠. 얼마? 숫자가 덜었나? 아니요, 안 덜어요. 한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나중에 빨리 푸시면 돼요. 지금은 천천히 정확하게 40m? 40리터? 나 40리터다 좀. 40m. 아니다. 난 다른 게 나왔다. 자, 한번 가볼게요. 개수 같은 거를 일단 맞춰볼게요. 그러면 얘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1로 두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겠죠. 전체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2를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2, 1, 2가 나온다. 맞죠? 그러면 누가 먼저 없어질까? O2가 먼저 없어지겠죠. 얘가 20리터 없어질 때 얘는 몇 개 없어져? 40m. 40리터 없어지고, 얘는 몇 개 생기고? 20이야 40이야? 40이죠. 왜? 여기가 항상 몇 대 몇을 만족해야 된다? 2대 1대 2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오케이? 항상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40이고 얘가 10리터가 남는다. 이거 부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개수 이런 걸 쓸 때 있잖아. 개수를 쓰실 때 개수 몰수로 쓰셔도 되고요. 부피로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질량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응 질량비는 아니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2개가 없어지고 얘가 6개가 없어지고 4개가 생긴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얘가 2g 없어지고 6g 없어지고 4g 생긴다.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쓰실 때는 질량을 쓰시면 절대 안 된다. 알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량입니다. 지워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질량비도 있다. 근데 질량비가 개수를 의미하는 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개수가 의미하는 건 질량비가 아니다. 그러면 질량비는 뭐냐? 질량비는 개수가 같진 않다. 그러면 이 질량비는 어떻게 써야 될까? 질량이 나오긴 하니까.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예시 조금만 또 같이 써볼게요. N2, H2, NH3. 개수 빨리 맞춰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있잖아. 얘가 한 번 반응할 때 얘가 한 개 없어지면 H2는 얼마큼 없어지고? 3개 없어지고 NH3는 몇 개 생긴다? 2개가 생긴다까지는 괜찮아요. 맞죠? 1개. 그럼 이거를 몰로 1몰 없어지면 얘가 3몰 없어지고 얘가 2몰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한 번 반응할 때 몇 g이 없어질까? 28g. 그렇지. 28g. 어떻게 구했어요? N이 14g. 그렇지. N 한 개의 질량이 14고 N2는 한 1몰의 질량이 28이니까 1몰의 질량은 28이겠죠. 요거 넘어갈 때 뭐 곱했다고? NW를 곱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요. 한 번 반응할 때 H2는 몇 g 없어질까? 6g. 그렇죠. 6g이 없어지겠다. 그 다음에 NH3는 22g. 34일 것 같은데 4, 34. 맞지? 34g이 생긴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반응 질량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개수 질량비는 뭐다? 개수에다가 뭐를 곱했어 너네들이? 물질량. 그렇지. 몰 질량을 곱했다. 괜찮아? 그러니까 얘 개수가 개수의 비야. 그럼 질량비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MW를 곱한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한 개, 세 개, 두 개면 얘 한 개의 질량 대
얘 3개의 질량 대 얘 2개의 질량일 거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게 질량비의 정의는 일단 이렇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량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만약에 28g이 없어지고 봐봐.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어떻다? 항상 반응전과 반응후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새로운 질량이 추가되거나 없어지는 양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반응 전이나 후가 어떻다? 같다. 그렇다라는 거는 질량이 줄어들거나 증가하거나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반응 전후 질량이 같아야 된다. 와, 이게 질량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이 말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전체 없어진 양이 얼마야? 34g이 없어지면 얘는 몇 g이 없어져야 된다? 몇 g이 생겨야 된다? 34g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없어진 양과 생성되는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 언제에서? 질량에서만. 개수는 아니다. 상관없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이걸 한번 들어보고 이제 조금 응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 10분 쉬었다 갈까요? 네. 이 개념만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응용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